그런 경험의 힘, 경험의 어떤 에너지를 바탕으로 또 다음 작품을 또 구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안녕하세요. 영화감독 임창재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인디스토리에게도 감사드립니다. 작품은 뭐 길이를 떠나서 여러 사람들의 그 지원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, 특히 독립영화는 이제 그런 환경에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뭐 마찬가지였습니다. 눈물 같은 경우 어떤 날은 이제 한 씬만 간신히 찍기도 하고, 그래서 스텝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미술인이 뭐 이런 거를 이제 다 이제 제가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그 힘들게 만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. 오범이라는 그것도 이제 흑백 16mm 필름 작업이었고요. 96년에 완성을 했었는데 이제 90년대 초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주의권에 이제 몰락도 오고,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뭐 공부를 했던 또는 추구했던 그러한 그 커다란 뭐 철학이랄까요? 뭐 그런 생각들이 이제 많이 흔들리고 그랬었죠. 그래서 그 한국 사회 내에서도 이제 그 사회운동을 하던 많은 그 지식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좌절도 하고, 그다음에 방황도 하고 했던 그런 90년을 맞이하게 됐었는데, 그래서 그 오범이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있었습니다. 물론 그 이제 대사가 없고 이제 그 실험 영화로 이제 접근을 했었지만, 거기에 이제 뭐 노동자가 나오고, 노동자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 노동자의 죽음에 뭐 슬픔을 느끼는 관념적이면서 약간은 추상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뭐 그려냈었죠. 당시 제가 이제 그다음에 필름을 사용하고, 이제 그때 볼렉스라는 아주 그 굉장히 완전히 기계식 그 장비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그 기계식 장비로 할 수 있는 뭐 이중 노출이나, 왜냐면 그 후반 작업에서는 그 공정이 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, 그래서 이제 그 카메라 촬영에 대한, 또 조명에 대한 이제 공부를 막 해가면서 만들었던 그 기억이 나면서, 지금은 이제 노출계를 안 쓰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때 물론 이제 디지털 노출계도 썼지만 이렇게 아날로그 노출계란 이런 것도 이제 쓰고, 지금은 이제 이게 거의 처음 보는 영화인들도 잘 유물이 된 그 기계라고 생각되고, 그리고 이제 그 필름도 이제 그때 제가 처음 사용했을 때 필름 구매할 때 한 100자면은 한 2분 40초 그 정도 쓸 수 있습니다. 필름의 느낌이라는 게 그 이제 약간의 뭐랄까 좀 물질성이 있는 거죠. 물질성이 있고 손으로 쥐어지기도 하고, 그것도 그 냄새도 있고, 그래서 이제 그 영화의 어떤 그 존재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하고 그 위상이 그 다름이 분명히 있었고, 그 작업이 조금 고되고 힘들고 했었지만은 그 뭐랄까 긴장이랄까, 그다음에 그 기대랄까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그 강렬한 그 영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의 힘, 경험의 어떤 에너지를 바탕으로 또 다음 작품을 또 구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레퀴엠, 이제 사실은 레퀴엠이 이제 보통 뭐 교회, 종교 그것과 이제 관련된 건데, 근데 거기 이제 아쿠아라는 거는 이제 왜 이렇게 붙였냐면은, 이것도 이제 어떤 그
청년의 죽음에 대한 이제 진원곡이죠. 근데 이제 그 물로 진원한다는 뭐 그런 거였고,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모티브이자 영화를 끌고 가는 중요한 어떤 그 요소였습니다. 90년대 이전에는 뭔가 이렇게 그 자신의 주장이나 뭐 생각을 이제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뭐랄까 저항하는 어떤 그런 거를 불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로 은유한다면은 불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그 물의 시대가 와야 되지 않을까. 예, 그런 함의를 좀 나름대로 제가 이제 부여를 하고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예, 디지털 시대가 오는 거를 뭐 제가 뭐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,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를 만지고 또 작업을 하게 됐었고, 또 그 미미 같은 경우는 인형이 이제 의인화돼서 인형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죠. 그래서 그 좀 어떤 발견,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발견하면서 제가 그때 느꼈던 단편적인 그 아이디어들이 좀 쌓여가지고 만들었던 작품입니다. 그 영화를 보시면 알지만 키도 한 키가 50cm 이상? 좀 작은 인형은 아니죠. 힘없는 그 미미가 이제 인형이 있지만 이제 그 인간으로 살려고 세상에 왔는데 그 남성의 어떤 그 폭압적인 지배 질서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좌절하고 마는 이제 그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진 그런 작품이었고요. 비디오 작업이니까 그 필름하고 좀 다른 그런 분명한 그 차이점이 있었는데, 편함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있었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이크를 여러 번 간다거나 그렇게 해도 좀 뭐 큰 부담이 없으니까. 필름은 한 2번 이상 엔진을 나면은 굉장히 이제 막 좀 이제 부글부글 되는 거죠. AR을 본격적으로 활용해서 작업은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술적으로 굉장히 이제 세련되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그 완벽한 모습으로 이렇게 좀 그런 시대가 오긴 올 것 같은데, 문제는 이제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의 문제 같아요. 제가 이제 디지털 시대를 맞았을 때 그거를 왜 디지털로 해야 되지? 이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거를 영화인들이 이렇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처럼 AI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는 뭐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여러 사람이 만드는 뭐 작업 방식도 있으면서 정말 한두 사람이 이게 작업을 또 해내는 그런 방식도 같이 정말 공존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,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거를 AI 기술을 이용한 최종 작품, 그 결과물이 제일 중요하겠죠.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뭐 내용을 담느냐, 결국 내용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실험 영화란 그 미학 자체가 사실은 이제 대중성이나 뭐 상업성 이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좀 있죠. 그래서 그런 작업의 어떤 1차적인 목표랄까, 그거는 제 생각에 좀 영화의 미학, 영상의 미학을 좀 탐구하고, 그리고 그 영상 언어랄까,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시키는 이런 부분들에 더 그 방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그 90년대에 같이 몸담았던 그 실험영화 연구소에서 저도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저도 이제 배우고 학습을 한 거죠. 상업영화, 대중영화 쪽을 생각하면은 어떨 때는 굉장히 이제 그 부흥을 하다가 어떨 때는 또 막 언제 부흥했냐는 듯이 막 침체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
이거를 경제적인 논리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영화 자체 내에 그 미학이나 이런 입장에서도 좀 고민을 해서 좀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창작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막 그동안 메모해 왔던 거를 뭐 다시 들여다보고 또 발전시킬 거는 발전시켜가지고 뭐 그 줄거리를 신호파하고 또 뭐 시나리오하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하고 있고 서울 한강국제영화제가 이제 1회가 만들어졌는데 올해 또 2회가 되고 그래서 거기 제가 약간 그 신무자처럼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영화제 관련된 일 아니면은 창작과 관련된 그 시간을 제가 쓰고 있으니까 만약에 제 근황이 필요하고 뭐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뭐 제가 뭐 소주 한 잔 정도는 사줄 수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면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. 아이고 수고했어요. 이렇게 보관을 어떻게 하세요? 그럼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놔두는 거야. 이제 뭐 나중에는 못 쓰지 오래되니까. 이건 그냥 10년 지나면은 기능이 없어져. 아유 고생했어요. 값진 얘기를 잘 들었어요.